5Wh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Wh는 1W 곱하기 3600 세크이므로 3600 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5W는 여기에다가 3600을 곱하게 되면 되겠죠. 이 답은 18,000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진공의 투자율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진공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드 퍼 미터가 되고요.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 퍼 미터가 됩니다. 지금은 투자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A, B 사이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C, C, C가 모두 다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정전 용량은 3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2C의 콘덴서와 그 다음에 3C의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죠. 5분의 6 계산하면은 1.2가 될 겁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는 141 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인 파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파수에 대한 정보는 여기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가지고 있죠. 이곳이 원래 오메가 t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메가가 120 파이가 되었고, 자 원래 이것이 2파이 f가 120 파이가 된 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를 없애게 되면은 이 f가 120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f가 120, 그러면은 주파수 f는 바로 60Hz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도 있는데,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또 자기력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비오 사바르의 법칙으로 알 수가 있게 되죠. 5번의 답은 3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됩니다.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느 것에 따라 변화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N-파이가 되고요. 자, 이것은 L분의 뮤 SN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덕턴스는 길이에 따라서, 투자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권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해당하는 것은 바로 뮤, 투자율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1번으로 답을 정할 수 있겠네요. 어떤 도체에 t초 동안에 q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 1A라고 하는 정의는요, 어떤 시간에 q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한 것, 총 전기량을 이동한 시간 초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이렇게 I는 T분의 Q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자,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3옴의 저항이 5개, 7옴의 저항이 3개, 114옴의 저항이 1개가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저항은 얼만큼이 될까요? 자, 여기 저항이 3세트가 있게 되네요. 3옴의 저항이 5개니까 15옴, 7옴의 저항이 3개니까 21옴, 그 다음 114옴짜리가 하나 있게 되면은 모두 다 3개를 더하게 되면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 답은 바로 15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게 되면 배율기의 저항을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율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보다 전압계의 측정 범위가 더 작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바깥에다가 만약에 1대1의 비율로 놓게 되면 2배고요. 그 다음에 2대1의 비율로 놓으면 3배가 됩니다. 지금 10배로 하기 때문에 빼기 1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9대1로 하게 되면 바로 총 10배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 저항에 바로 9배를 외부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죠.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저항 3옴, 유도리액턴스 4옴의 직렬 회로에 교류 100V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와 위상각은 각각 얼마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이 3옴이고 유도리액턴스가 4옴이니까 우리가 임피던스 구할 수 있겠네요. 임피던스는 바로 5옴이 되게 됩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가 되어서 우리는 5분의 100이니까 이 전류가 20A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답 3번 아니면은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상각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코사인 세타 위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피던스분의 저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저항이랑 리액턴스도 있으니까 저항이랑 리액턴스를 우리가 탄젠트 세타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탄젠트 세타는 저항분의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고, 이때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아크 탄젠트 R분의 XL이 되니까 이것은 아크 탄젠트 3분의 4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53.12도가 되고요. 전류는 20A, 그 다음에 위상각은 53도가 되는 답은 4번이 해당하겠네요. 그림을 태분항 등가 회로로 고칠 때 개방전압과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개방전압은 이렇게 6옴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개방전압이 되고, 저항은 이쪽에서 보았을 때 전압원을 단락시키는 저항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일단 6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만큼이 될까요? 30V가 3대6, 그러니까 1대2의 비율로 걸리게 되니까 여기는 20V가 되겠네요. 그쵸? 개방전압은 일단 20V가 됩니다. 저항값은 얼마일까요? 3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단락됐을 때 3과 6이 병렬로 있으니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 3옴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옴과 그 다음에 6옴짜리가 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되는 것과 같죠. 3옴과 6옴이 있을 때는 합분의 곱이니까 2옴이 되고요. 그러면 3옴과 2옴이 직렬로 있으니까 이때는 저항은 5옴이 됩니다. 20V와 5옴, 답은 1번이 해당하게 됩니다. 전압 220V, 한상부와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6옴인 델타 회로의 선전류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델타 회로를 그릴 수가 있고요. 델타 회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있는데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죠. 일단 여기가 우리가 임피던스가 10옴이죠. 그쵸? 8 플러스 J6이니까 이때 자 상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IP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되는 것이고, 임피던스 10분의 220이니까 자 이거는 22A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IL 선전류는 루트 3배니까 22 루트 3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전류가 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하죠. 0.02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하면 몇 볼트의 전이차를 나타내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Q는 CV죠. 여기서 V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C분의 Q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Q 값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C 값은 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므로 12를 0.02로 나누게 되면 되는 것과 똑같네요. 답은 600V가 됩니다. 1번이죠. 최대값 10A인 교류전류의 평균값은 약 몇 A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대값이 10일 때 평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0.637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37A가 되겠죠.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을 옳게 표시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칼로리로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되는데 H는 0.24 I제곱 RT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I제곱 R이라고 하는 게 P 전력이죠. 따라서 0.24 PT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0.24 이것은 전력량 W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이 되는 것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00V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를 100V에서 사용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될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V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100V에서 사용한다면 전압은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 제곱이기 때문에 전압이 반이 되게 되면은 전력은 그것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력은 4분의 1배가 됩니다. 따라서 1kW, 1000W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배가 되어서 250W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구형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구형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이런 많은 주파수가 또 여기에 또 많은 주파수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바뀌고, 여기서 더 많은 주파수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더 많은 주파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구형파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 바로 구형파 신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산은을 전기분해할 때 직류전류를 10시간 흘렸더니 음극에 120.7g의 은이 부착하였다. 이때 전류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분해에 의해서 속출되는 양 W는 KIT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I를 계산하고 싶은데요. I는 KT분의 W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석출된 양이 120.7g이 되고, 자, K, 화학당량은 바로 0.00118이 되고 곱하기 3600 곱하기 시간 10이 됩니다. 자, 이때는 답은 3A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화학당량이 없지만 이 질산은에 대한 화학당량은 문제에서는 주어지게 됩니다. 자기력선의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석에서 나오는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게 되죠. 자석의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에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1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상호간에 교차하지는 않죠. S에서 시작해서 N에서 끝난다? 이상하죠? 자기력선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답은 1번만 해당하게 됩니다.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절연유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의 냉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름을 우리가 절연유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절연유는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점도가 커야 되나요?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예요. 이거는 크면 안 됩니다. 비열이 크고 냉각 효과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요. 인화점은 높아서 쉽게 불이 붙지 않아야 되고 응고점은 낮아서 쉽게 응고되지 않아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전하의 성질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1.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인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잘못된 얘기 같죠?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오히려 반발하게 되고요.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 흡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 잘못된 이야기네요. 다음 중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압기의 가장 온도 상승 시험법은 원래 변압기의 정상적인 부하를 모두 거는 실부하법도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단락해서 테스트하는 단락 시험이 됩니다. 유입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열 방산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을 쉽게 외부에 보내기 위한 거죠. 열 방산을 좋게 하기 위해서, 냉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죠. 절연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4번에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사극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60Hz의 전원에 연결되어 4%의 슬립으로 회전할 때 회전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극 60Hz일 때 동기속도 얼마죠? 기억나시나요? 사극 60Hz일 때는 바로 동기속도가 1800입니다. 회전수 n이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슬립에다가 우리가 ns를 계산하게 되고요. 1 빼기 슬립에다가 그 다음에 p분의 120f가 되는데, 자, 이것은 그대로 넣게 되면 0.04 그 다음에 곱하기 1800이 되죠. 1800에다가 0.96을 곱한 것이 답이 되는데, 자, 이때 답은 바로 1728rpm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 중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유도전동기는 농형과 그 다음에 권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농형 유도전동기는 직접 전기를 넣는 직입기동법, 그 다음에 Y로 출발해서 델타로 운전하는 Y델타 기동법,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보상기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형 유도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해당하는 기동방법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사극 24홈 표준 동형 3상 유도 전동기의 매극 매 상당의 홈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매극 매 상당의 홈수는 홈수를 매극과 매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됩니다. 홈수가 지금 24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매극이 4극 그리고 상이 3상이니까 12분의 24가 되어서 답은 2가 됩니다. 3번이 답이죠. 6극 60Hz 3상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는 몇 RPM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속도 NS는 우리가 P분의 120F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극수는 6극이 되고요. 120 곱하기 60이 됐으니까 여기서 6과 60을 약분하게 되면은 이 값은 1200rpm이 되겠네요. 답은 3번으로 들 수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도 사실은 꽤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XL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X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설 리액턴스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직류 발전기의 부하 포화 곡선은 다음 어느 것의 관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를 계속 집어넣게 되었을 때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우리가 포화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가로축을 IF 계좌전류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우리가 V 단자 전압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단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계좌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단락비가 큰 것이 전기적으로 좋게 됩니다. 단락비가 크면은 안정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높게 되고요.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우리 전기자 반작용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이것도 작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도가 높게 된다. 답 1번이 맞게 되고요. 기계는 좀 커져요.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고 전기자 반작용도 작아지게 됩니다. 답은 1번만 해당하게 되죠. 다음 중 SCR의 기호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역전지 3단자 사이리스터가 바로 SCR인데요. 여기 에노드, 그 다음에 캐소드, 게이트로 되어 있는 2번 그림이 SCR의 기호에 해당합니다. 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 단자에 접속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PT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PT라고 하는 것은 전압계가 쉽게 전압을 잴 수 있도록 전압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압계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접속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전압계가 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르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좌전이라고 하는 것을 정규반에서 배웠습니다. 오른손은 바로 발전기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발전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라고 했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기이기 때문에 발전기를 답하는 것이 당연히 답이 되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보극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에서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을 때는 어쨌든 부하가 없을 때예요. 2번은 전체 부하일 때 부하가 있는 거예요. 4번은 과부하일 때 부하가 있는 거예요. 3번은 중부하일 때 어쨌든 부하가 있는 겁니다. 답은 1번 무부하일 때 부하가 아예 없을 때는 바로 1번만 해당하게 됩니다. 60Hz 3상 반파 정류 회로의 맥동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맥동 주파수는 이렇게 우리가 정류를 했을 때 파형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 파형이 60Hz 3상 반파이기 때문에 반파 정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반파입니다. 그런데 반파가 바로 3상이면 3배가 되니까 60 곱하기 3 해서 180개의 주파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 다음 중 토크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토크라고 하는 것은 회전력의 단위입니다. 회전력은 뉴턴 미터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출력 제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일정한 제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계자 제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토크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가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출력이 일정한 제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자 제어법이 정출력 제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여기 보시면 아마추어, 즉 전기자와 그 다음에 필드, 즉 계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분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 중에서 답은 분권 전동기가 됩니다. 답은 3번이 해당하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병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은 동기발전기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교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전압, 그 다음에 상의 순서, 크기, 주파수, 파형의 크기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1번 기전력의 크기 같아야 되죠. 근데 두 번째 기전력의 위상차가 최대가 될 것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3번에 주파수 같아야 되고 파형도 같아야 됩니다. 2번이 조금 이상한 말이죠. 다음 중 자기 소호 제어용 소자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 소호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턴 온 됐다가 본인이 턴 오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SCR 같은 경우에는 턴 온 시킬 수는 있지만 턴 오프는 시키지 못합니다. GTO라고 하는 전력 제어 소자가 턴 온과 턴 오프를 가능하게 하죠. 답은 4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 기호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선을 쭉 길게 연결한 것은 우리가 천장에다가 전선을 숨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장은폐 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가공 인입선 중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 어느 수용가가 있다면 이 수용가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옆집으로 이어지는 이 선을 우리가 옆집에서 따오는 선이라고 해서 연접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게 되죠. 일종 금속 몰드 배선 공사로 할 때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의 수는 최대 몇 본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 해야 되는 것은 1종일 때는 10본이 되고요. 2종일 때는 20% 이하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종 몰드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여기 3번 10본에 해당하게 됩니다. 변전소에 사용되는 주요 기기로서 ABB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소호 매질, 이 차단기를 온오프 할 때는 아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아크를 우리가 어떻게 없애주느냐에 대한 문제가 해당하게 됩니다. 유입 차단기는 기름으로 없애기 때문에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OCB라고 하게 되고요. 자기 차단기는 MPB라고 하게 되고요. 진공 차단기는 우리가 VCB라고 하게 됩니다. 공기 차단기는 APB라고 나타내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네요.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부하의 평균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것에 100%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최고 많이 쓸 때 분의 평균 얼만큼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부하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하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 많이 쓸 때에 비해서 항상 그 쓰는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부득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부득률은 항상 1보다 크게 됩니다. 수변전 설비의 인입구 개폐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력 표지의 용단 시 결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폐기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입구 개폐기, 그러니까 온오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퓨즈가 끊어졌을 때 결상 하나만 우리가 상이 빠져 있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하 개폐기가 됩니다. 부하 개폐기는 선로의 분기, 구분, 그리고 전력 계통에 보호하는 기기로서 사용하고 있죠. 주상변압기 설치 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주 위에 있는 이런 변압기를 우리가 주상변압기라고 하게 됩니다. 주상변압기는 전주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게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행거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행거밴드가 됩니다. 옥내 배선의 박스
내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벽에 박스들이 있는데 전선이 와서 서로 연결할 때는 서로 두 개를 이렇게 꼬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이러한 접속 방법을 바로 우리가 쥐꼬리 접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하고요. 쥐꼬리 접속이 끝난 다음에는 테이프로 감거나 이렇게 커넥터를 씌워주게 되죠. 건축물의 종류에서 표준 부하를 20V A 제곱미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장, 공화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 같은 경우가 10V A 제곱미터고요.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다방, 공중목욕탕 이런 데가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학교는 20살에 들어간다.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대학교는 20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학교가 20V A 제곱미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스 절연 계팩이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연소하지 않는 성질, 색깔, 독성, 냄새가 없고 그 다음에 절연유보다 가볍고 공기보다 무겁고 들어가지만 SF6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공기보다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번에 공기 25배 정도로 절연 내력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바로 이렇게 낮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금속관 끝부분에 나사를 내어서 금속관이 박스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나사를 내는 공구를 오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 해당하게 되죠.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4m이고 설계하중이 9.8kN 이하일 때 땅에 묻히는 표준 깊이는 얼마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5m 이하가 될 때는요, 총 묻히는 깊이가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14m가 되니까 14m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 이게 2.3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3m인데 여기서 설계 하중이 9.8kN 이하예요. 그러니까 설계 하중이 조금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산치 30cm를 더 더하게 되어서 이것은 2.6m 이상, 즉 2.7m가 되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폭발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 기계기구와의 접속은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접속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이 나오죠? 5턱 이상의 나사 조임을 사용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해당하죠. 저하 복내 간선에 사용되는 전선에 관한 사항이다.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 등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격 전류 합계의 몇 배의 허용 전류가 있는 전선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50A를 넘을 때는 그것은 1.1배 이상으로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하죠. 만약에 50A가 안 될 때에는 1.25배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일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곡률 반지름은 일반적인 경우에 6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3배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냥, 석유류, 셀룰로이드 등에서 기타 가연성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케이블 개선, 합성수지관, 금속관, 우리가 외운 것이 있죠? 바로 합, 금, 캐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방수평 플렉시블 배선 공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종 금속 몰드의 구성 부품에서 조인트 금속 부품이 아닌 것은, 서로 금속 몰드의 조인트 부속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노멀 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금속 몰드의 구성 부품이 아니라 배관의 구성 부품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어서 배관을 양쪽에다가 끼우게 되면 쉽게 우리가 배관의 가공을 대체할 수 있는 부속품이 되는 것이죠. 1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 간의 거리가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배관의 종류가 많은데요. 합성 수지관의 경우에는 1.5m 이내가 되어야 되고, 금속관은 2m, 덕트는 3m, 라이팅 덕트는 2m, 케이블은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전선의 접속에서 직선 접속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의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속이 바로 동전선의 직선 접속, 두 개를 바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접속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류 400V 미만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재 외함의 접지공사는 몇 종에 해당하게 될까요? 교류 400V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3종 접지공사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00V가 넘는 저압용 기계기구라고 하게 되면 특3종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